지금 영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내의 생명을 살릴 마지막 희망이 뜻밖에도 한국의 한 야생 약초였습니다. 영국 초대형 제약사가 백지 수표를 내밀었고 한국은 믿기지 않게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대체 이 약초에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왜 한국은 천문학적 제안을 거절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대형 제약회사 옥스포드 파마의 연구 책임자 윌리엄 스미스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제 인생은 완벽했습니다. 런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집, 회사에서의 승승장구하는 커리어, 사랑하는 아내 헤이디와의 행복한 결혼 생활까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예측할 수 없는 법이죠. 어느 평범한 일요일 아침, 헤이디와 함께 정원에서 브런치를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헤이디가 심한 두통을 호소하더니 이내 쓰러져 버렸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된 헤이디는 일주일간 검사를 받았고 결국 희귀 자가면역성 혈관염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의사는 이 질환이 매우 드물고 치료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희귀 질환 전문 병원을 찾아다니고 천문학적인 치료비에 시달리며 효과가 미미한 치료법에 절망하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영국의 의료 시스템은 분명 세계적으로 우수하지만 헤이디의 질환처럼 특수한 케이스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들, 긴 대기 시간, 그리고 매번 다른 의견을 내놓는 전문의들로 인해 저는 연구자로서 모든 의학 전문서를 뒤져가며 해결책을 찾았지만 뚜렷한 대안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평범한 월요일 오전 회사 임원진 회의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연구부서 책임자로서 새로운 제품 개발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고 10명 남짓한 임원들이 둥근 테이블에 앉아 다음 분기 연구 방향을 논의하던 중이었죠.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을 때 제임스 윈체스터가 평소와 다른 분위기로 한 장의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한국의 김 교수라는 분이 연구 중인 야생콩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이 종자가 면역계 질환에 놀라운 효과를 보인다는군요. 우리의 면역 조절제 연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CEO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이 종자를 확보해 글로벌 특허화하면 엄청난 이윤이 될 겁니다. 윌리엄, 당신은 이미 면역학 전문가이니까 한국에 가서 김 교수와 협업을 타진해보세요. 그 순간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내 헤이디가 SIV라는 희귀 자가면역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이 야생콩이 아내의 치료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우선 회사의 임무를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CEO는 저를 개인 사무실로 불러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가 제안한 거래는 단순했어요. 저와 아내를 한국으로 보내주고 헤이디의 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대신 제가 한국의 김 교수를 설득해 야생콩 종자를 확보하는 거였죠. 옥스포드 파마는 헤이디의 항공권과 초기 정착 비용, 그리고 3개월간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제가 임무를 성공시키면 회사 내 부사장 자리까지 약속했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엔 제안이 나쁘게 들리지 않았어요. 헤이디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고 영국에서의 치료비는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매달 8,000파운드가 넘는 치료비에 우리의 저축은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결정은 빠르게 이루어졌어요. 다음 날 저는 병원에 있는 헤이디에게 한국행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 헤이디는 의아했어요. 한국이라니? 아시아 의료를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새 찾아본 한국 의료 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전해줬습니다. 한국의 대형 병원들이 미국 메이오 클리닉이나 존스 홉킨스와 협력 관계라는 것, 의료 수준은 세계적인데 가격은 영국의 절반도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김 교수의 야생콩 추출물이 헤이디의 질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옥스포드 파마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국 대학 병원과의 연계, 임시 거주지 확보, 필요한 모든 서류 준비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에 가면 모든 게 잘 풀릴 거라고 순진하게 믿었어요. 출발 전날 회사에서는 일종의 환송회가 열렸어요. 연구팀 동료들이 성공을 기원하며 작은 파티를 열어줬고 CEO는 다시 한번 저를 불러 미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윌리엄, 이 야생콩 종자는 우리 회사 미래에 중요합니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확보해야 해요. 마침내 출발일이 되었어요. 런던에서 인천까지 12시간 비행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헤이디는 대부분 시간을 잠으로 보냈어요. SIV 증상 중 하나가 극심한 피로감이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놀라움이었어요. 현대적인 시설과 디지털 안내 시스템은 영국보다 훨씬 발전된 모습이었습니다. 입국 절차도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고
공항 직원들은 영어로 친절하게 안내해줬어요. 짐을 찾고 나오니 회사에서 보낸 한국인 가이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윌리엄님, 헤이디님. 오늘부터 도와드리게 된 박진호라고 합니다. 진호 씨는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고 우리의 피곤한 상태를 배려해 즉시 숙소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곧 회사가 임시로 잡아준 오피스텔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적당히 깔끔한 17평 정도의 공간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거실과 주방이 오픈된 구조였고 침실 2개와 욕실이 딸려 있었습니다. 진호 씨는 집의 각종 기능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디지털 도어락 사용법부터 냉난방 시스템, 인터넷, 그리고 한국 특유의 온돌 시스템까지. 헤이디는 이런 스마트 기능들에 감탄했어요. 영국 집과는 구조나 크기가 달라 좀 낯설지만 이런 기능들은 정말 편리하네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진호 씨의 안내로 서울의 대형 대학 병원을 찾았어요. 예약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는데도 접수부터 진료실 안내까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병원 내부는 마치 고급 호텔 로비처럼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담당 의사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이 교수님이었습니다. 헤이디의 병력과 증상을 자세히 들은 후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SIV는 완치가 어려운 질환이지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비용 효율성과 빠른 검사 속도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영국의 의료 수준도 높지만 여기서는 더 저렴한 비용으로 자주 검사를 받을 수 있어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진호 씨의 도움으로 저는 김 교수님과의 면담을 다음 날로 예약할 수 있었어요. 진호 씨에 따르면 김 교수님은 평소 외국인들과의 만남을 꺼리시지만 옥스포드 파마의 이름과 환자의 심각한 상태를 언급하자 예외적으로 만남을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다음 날 저는 진호 씨와 함께 서울대학교 연구실을 찾아 김 교수님과 첫 면담을 가졌어요. 문이 열리고 60대로 보이는 김 교수님이 저를 맞이했어요. 첫인상은 따뜻하고 친절했지만 제가 소개와 방문 목적을 밝히자마자 김 교수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내가 SIV로 고통받고 있어서 치료를 위해 콩종자나 추출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회사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진지하게 제안했어요. 옥스포드 파마의 연구 지원금, 공동 특허 출원, 그리고 국제적인 학술, 교류 등 회사에서 준비한 제안을 모두 꺼내 놓았습니다. 그러자 김 교수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예전에도 해외 자본이 함께 개발하자고 해놓고 결과적으로 로열티는 한국이 외국에 내게 됐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제가 묻자 김 교수님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청양고추를 아십니까? 한국인들이 매운 음식을 즐길 때 빠지지 않는 고추입니다. 깔끔하고 확실한 매운맛으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매운맛인데 IMF 위기 때 종자 회사가 외국 기업에 매각되었고 결국 그 소유권이 몬산토를 거쳐 영국 농업기술 기업으로 넘어갔어요. 이제 한국 농민들은 자기 땅에서 자기 고추를 심는데 영국 기업에 돈을 내고 있습니다.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다는 거죠. 김 교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종자 하나 개발하는데 짧게는 7년에서 8년, 길게는 20년이 걸립니다. 그동안 들어가는 연구비와 노력은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종자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결국 자본과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대기업들이 세계 종자 시장을 주도하게 되는 거죠. 저는 재빨리 대응했습니다. 저희는 공정한 대학을 약속드릴 수 있고 한국 농민에게 이득이 될 거예요. 옥스포드 파마는 윤리적 기업 경영으로 유명하고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중요시합니다. 저는 최대한 설득력 있게 말했지만 김 교수님은 단호했습니다. 기업은 결국 이윤이 목적입니다. 저는 절대 종자나 협업을 제공하지 않겠어요. 당신 아내 사정은 이해하지만 제 소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김 교수님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더 이상의 논의 여지가 없어 보였어요. 첫 만남은 이렇게 실패로 끝났고 저는 좌절감을 안고 병원으로 돌아갔어요. 헤이디에게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할지 막막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있던 헤이디를 만났을 때 그녀의 표정은 오히려 밝았어요. 여기 의사들이 정말 친절해요. 검사도 영국보다 훨씬 빠르고 결과도 즉시 알려준대요. 그럼에도 우리의 한국 생활은 계속됐어요. 헤이디는 정기적인 외래 치료를 받아야 했기에 저는 한국 지하철을 처음 타보게 됐습니다. 진호 씨는 처음에만 동행하고 이후에는 저희 스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해 주었어요. 한국의 대중교통 앱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해 보니 정말 편리했습니다. 앱으로 실시간 열차 도착을 확인하고 정확한 시간에 맞춰 움직이는 모습에 놀라웠어요. 영국 지하철은 자주 지연되고 가격도 비싼데 여기는 정확하고 저렴하네요. 며칠 후 회사 대표인 제임스 윈체스터가 직접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저를 만나 작전을 논의했습니다. 청양고추 사례와 우리는 다르게 하겠습니다.
로열티도 한국에 유리하게 맞출 수 있어요. 대표는 자신만만했고 심지어 언론 플레이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헤이디에게 이 계획을 이야기했더니 그녀는 우려했습니다. 이렇게 언론까지 끌어들이면 김 교수님이 더 완강해질 텐데. 헤이디의 직감은 항상 정확했습니다. 저도 그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었지만 대표는 강경했습니다. 안 되면 내 임원직위는 위험하다. 헤이디 치료비 지원도 중단하겠다. 다음 날 아침 대표와 함께 김 교수님 연구실을 다시 찾았어요. 대표는 처음부터 공격적이었습니다. 이건 전 세계 환자를 살리는 일입니다. 한국 농민도 로열티 수익을 보장하겠습니다. 우리는 청양고추 사태와는 다릅니다. 김 교수님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고 다들 그렇게 말하다가 결국 한국이 해외에 로열티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속지 않아요. 김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대표는 계속 설득을 시도했어요. 그건 예전 얘기고 이젠 공정계약서로 보장하겠습니다.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을 통해 한국 측 권리를 확실히 보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김 교수님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글로벌 기업과 개발하고 특허를 진행하면 결과적으로 한국 종자만 뺏깁니다. 계약서는 종이에 불과해요. 항상 더 큰 자본과 법률팀을 가진 쪽이 이기게 되어 있죠. 김 교수님은 책상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며 계속 말했어요. 저는 지난 35년간 7천여 종의 야생 콩종자를 모았습니다. 연구비 지원도 없이 자비를 들여 목숨 걸고 채집한 종자들입니다. 미국 농무성과 대형 종자 회사들이 수십 년간 로비했지만 저는 단 하나도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 평생의 소신입니다. 저는 마지막 수단으로 헤이디의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치료 중인 헤이디의 창백한 모습과 그녀의 의무 기록을 보여주며 이 치료가 얼마나 절실한지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님은 단호했어요. 안타깝지만 원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당신 아내의 상태는 정말 안타깝지만 저는 개인 감정으로 평생의 원칙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대표는 화가 나서 퇴장하면서 저에게 속삭였어요. 이 사람은 고집불통이다. 언론으로 몰아붙이자. 거절하면 한국 농업 발전을 방해하는 이기적인 학자로 보도될 거야. 저는 속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의 치료가 급한데 상황이 점점 꼬여가고 있었거든요. 사무실을 나오는 길에 헤이디에게 전화했어요. 김 교수님과의 두 번째 만남도 실패했다는 소식을 전하자 오히려 헤이디가 저를 위로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한국 병원 치료만으로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까요. 김 교수님의 콩이 없어도 이 교수님이 새로운 치료 방법을 제안해 주셨잖아요. 헤이디의 말은 정말 놀라웠어요. 실제로 이 교수님의 치료가 효과를 보이고 있었나 봅니다. 헤이디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염증 수치가 조금 줄었네요. 이 교수님이 새로운 약 조합을 시작한 효과인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병원 생활이 영국보다 훨씬 편해요. 간호사들도 친절하고 병실도 깨끗하고. 그날 CEO는 저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언론 보도로 김 교수를 압박하려 한다. 자네도 인터뷰에 나서서 한국 농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말해야 한다. CEO는 이미 몇몇 경제지와 접촉했고 한국 학계의 폐쇄성이 환자 치료를 방해한다는 식의 기사를 준비 중이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건 김 교수님이 더 분노할 텐데요.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하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김 교수님의 연구와 헌신을 알게 된 후로는 이런 식의 압박이 더욱 비윤리적으로 느껴졌어요. CEO는 화를 냈습니다. 내가 안 따라주면 임원 해고다. 헤이디 치료비 지원도 중단하겠다. 이 협박은 직접적이고 냉정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어떤 타협의 여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고민을 헤이디에게 털어놓았더니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어요. 회사를 위해 김 교수님을 괴롭히고 싶지 않아요. 한국 치료 체계만으로도 제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데 굳이 종자를 빼앗을 필요 없지 않나요? 헤이디의 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결국 CEO 결정을 알렸습니다. 회사를 위해 이윤을 만들면서 환자를 이용하는 건 못하겠습니다. 저는 사퇴하겠습니다. 전화로 이 말을 전했을 때 CEO의 길게 이어졌어요. 그리고 곧 분노의 폭발이 뒤따랐습니다. CEO는 더 이상 아내 치료비를 지원해 주지 못한다고 격분의 전화를 끊었고 몇 시간 후 회사 법무팀에서 공식 통지가 왔어요. 저는 옥스포드 파마에서 즉시 해고되었고 모든 회사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용기를 내어 김 교수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CEO도 압박도 없이 혼자서요. 처음에는 거절당할까 두려웠지만 적어도 제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놀랍게도 김 교수님은 저를 예상보다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아내 상태는 어떠세요? 김 교수님의 첫 질문이 아내의 건강을 물어보는 것이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호전 소식을 전하자 김 교수님도 기뻐해 주셨어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이제 저는 회사에서 쫓겨났고 큰 이윤 목적도 없습니다. 사실 회사가 요구한 언론 플레이를 거부하다가 해고됐어요.
혹시라도 콩 추출물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김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작은 병을 들고 돌아왔어요. 이건 공식적인 협업이나 종자 유출이 아닙니다. 그저 한 아픈 환자를 돕는 인간적인 차원의 도움일 뿐이에요. 제가 직접 추출한 콩물입니다. 아내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지만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신 건가요? 김 교수님은 깊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왜 그토록 해외 협업에 반대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청양고추를 알죠. 깔끔하고 확실한 매운맛으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매운맛인데 이 청양고추를 먹을 때마다 영국에 로열티를 주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김 교수님은 책상 앞에 앉으며 청양고추의 역사를 차분히 설명했어요. 한국의 고추 육종가가 개발했지만 1998년 IMF 위기 때 종자 회사가 외국 기업에 매각되었고 그 소유권이 몬산토를 거쳐 결국 영국 기업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종자 산업은 오랜 시간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영국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종자 산업의 규모는 860억 달러, 한화로 100조 원이 넘습니다. 이건 단순한 농업이 아니라 미래 식량 안보와 직결된 문제예요. 김 교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화분을 가리켰어요. 그 안에는 작은 콩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35년간 7천여 종의 야생 콩종자를 모았습니다. 무인도로 가는 배를 빌리는 비용부터 연구를 돕는 학생들의 임금까지 모두 자비를 들여가며 수집했죠. 2005년 미국 농무성의 고위 관리자가 제 콩을 미국으로 가져가자고 제안했고 2012년에는 세계 2위 종자 회사가 수십억 원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두 거절했어요. 김 교수님의 열정과 헌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의 관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미국이 우리 콩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들의 콩에 녹병이라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야생콩은 병해충 저항성 유전자를 보유한 종자들이 많아요. 유전자 편집을 하려 해도 좋은 유전 자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거든요. 제가 평생을 바쳐 모은 이 종자들은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합니다. 김 교수님은 다시 작은 병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당신이 회사와 결별하고 진심으로 아내의 건강만을 생각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언론 플레이를 거부하고 윤리적 결정을 내린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콩물은 비공식적인 것이니 아내에게만 사용하세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 교수님은 사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한 스푼씩 물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부작용은 거의 없지만 혹시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세요. 그날 저는 큰 감동과 함께 연구실을 나왔어요. 난 임원직 포기했지만 헤이디의 건강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생활도 이렇게 편한지 몰랐어요. 이 나라에 정말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은 묵묵히 손을 흔들며 저를 배웅했습니다. 이후 몇 달간 저는 김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며 그의 연구를 도왔습니다.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김 교수님은 저의 헌신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김 교수님의 콩물을 정기적으로 받기 시작한 후 헤이디의 상태는 놀라운 속도로 호전됐습니다. 염증 수치가 거의 정상 범위에 도달했고 발작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 교수님을 비롯한 의사들도 놀라워했어요. 약물 치료만으로는 이런 속도의 회복이 불가능한데 무언가 특별한 것을 드시나요? 헤이디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고 예전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이제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게 되었고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는 것도 가능해졌어요. 심지어 가끔은 저와 함께 주변 관광지를 방문하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우리는 한국 생활에 점점 더 익숙해져 갔어요. 저는 한국어 수업도 듣기 시작했고 헤이디도 간단한 한국어로 동네 주민들과 소통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생각조차 못했던 삶의 질이 여기서는 가능해졌어요. 의료의 질, 생활의 편리함,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함까지. 얼마 후 저는 한국의 생명공학 기업에서 연구 컨설턴트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김 교수님의 소개로 면접을 볼 수 있었고 식물 유래 천연 치료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급여는 옥스포드 파마 때보다 적었지만 일의 성격이 훨씬 윤리적이고 보람찼습니다. 며칠 후 헤이디가 병원 정기 검진에서 꾸준한 약물과 체계적 검사, 생활습관 개선으로 현 상태 유지가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는 우리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물론 정기 검진은 계속해야 해요. 우리는 새 아파트에서 일상을 즐기게 됐어요. 한국의 교통 편리함, 비용의 합리성,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에 매일 감사했습니다. 영국 임원직을 잃었지만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찾았어요. 안나에게 고백했어요.
나는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하자. 그 말을 듣고 헤이디도 기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해요. 우리는 귀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김 교수님은 우리의 결심을 듣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 사람이 되려나 보네요. 김 교수님과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때로는 주말에 그의 연구실에서 야생콩 관련 자료 정리를 돕기도 했고, 헤이디는 김 교수님의 영문 논문 교정을 도와드리기도 했습니다. 김 교수님도 우리를 연구실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명절에는 저희 집에 직접 방문해 떡과 한과를 선물로 가져오시기도 했죠. 어느 날 김 교수님이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윌리엄 씨가 식물생화학 전문성이 있으니 연구팀에 합류하는 건 어떨까요? 야생콩 양리 작용을 더 체계적으로 연구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직업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김 교수님의 평생 연구를 이어갈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헤이디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로 주 3일만 일하면서도 적당한 수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수업은 금세 인기가 생겼고 특히 영국 문화와 관련된 특강은 항상 매진됐어요. 저희는 서울의 아름다운 아파트 단지에서 아침을 맞이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뷰를 바라보며 헤이디와 함께 커피를 마시는 이 순간이 얼마나 값진지 모릅니다. 때로는 위기가 새로운 기회를 가져오는 법이죠. 우리에게 한국은 단순한 치료 여행지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한 고집불통 교수님의 진심 어린 도움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김 교수님은 저에게 종자의 중요성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원칙과 신념을 지키면서도 인간적인 따뜻함을 잃지 않는 삶의 태도를 보여주셨어요. 저는 이제 그의 연구를 이어받아 한국 야생콩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그 유산을 지키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의 성공적인 커리어를 뒤로하고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한 것이 1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지금의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헤이디의 건강을 되찾았고 더 의미 있는 일을 찾았으며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고 있으니까요.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그 장소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그 장소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단순히 한 외국인의 치료 여정을 넘어서 한 나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한 학자의 신념과 사람을 먼저 생각한 결단이 어떻게 또 하나의 생명을 살리는지 보여주는 사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쉽게 넘겨줄 수 있는 작은 씨앗 하나가 한 국가의 미래를 바꾸고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며 이 작은 콩알 하나에 담긴 한국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